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 이제 밤낮의 기온차가 크죠, 일단. 그리고 또 미세먼지랑 꽃가루 등으로 인해서 각종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몸은 늘 일정한 온도를,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크면 그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피부, 근육, 혈관 등이 여러 기관의 에너지를 과하게 소모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몸 곳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 면역세포에 할당하는 에너지가 결국에 줄어들어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특히 환절기에 우리가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네요. 이 환절기에는 그 면역세포가 그럼 제대로 활동을 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기생할 만한 만만한 세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세포에 딱 안착을 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온몸에 퍼뜨리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싸웁니다. 하지만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돼서 지게 되면 감기, 보통, 대상포진 이런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몸이 안 좋다 이럴 때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런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이미 앓고 있는 신부전증 등의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요. 감기, 독감, 폐렴, 피부염 이런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염증이 몇 달에서 심지어는 몇 년간 지속되면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만성 염증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성 염증 이거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 암까지도 간다고. 만성 염증은 최악의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 염증은 뇌 세포를 파괴해서 우울증,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나이 들면 더 질병도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나이랑 면역력이 관련이 있나요? 너무 큰 관련이 있죠. 인간은 만 12세에서 15세 때 정상 성인의 면역력을 갖게 되고요. 또 45세 이상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면역력이 쭉쭉쭉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선천 면역세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K세포가 있는데요. 이 NK세포는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세포, 암 같은 세포를 발생하면 정상세포와 구분을 해서 이 암세포 같은 이상세포를 제거해줍니다. 그런데 30대 이후부터는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지고요. 40대는 30대에 비해 약 15% 떨어집니다. 60대와 50대 이런 이 사이에서는요. 약 면역세포가 21%가량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더욱더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면역력 세포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잠들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족욕, 반식욕 같은 걸로 이제 몸을 풀어주고 몸을 이완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요. 침실에서는요.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좀 줄여서 좀 소음, 조명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 쬐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겨울 동안 일조량 감소와 추위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또 코로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출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때 실내에서 햇빛이 쫙 내리쬐는 창가 쪽에 앉아서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 쬐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